이제 제출을 해서 채점하는 방식. 그럼 이제 글씨체나 이름을 누군지 모르고 아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. 예, 그런 방법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지윤 학생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평가 또는 수행평가의 본래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특히 수행평가의 목적은? 지필평가에서 다 평가되지 못한 그런 태도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얻는 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그걸 평가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. 수행평가도 본질은 평가에 있다. 지필평가가 놓친 평가를 하는 거다. 정훈 학생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아까 처음에 기조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행평가라는 게 물론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은 있겠지만 지필평가와 다르게 수행평가가 갖는 장점이라는 것이 평가를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발전의 길을 알려주고 더 발전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의 목적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너는 어떤 부분에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라. 이런 식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리 상동고등학교 생각할 때 수행평가를 통해서 정말 어떤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자신이 뭐 성장 발전하는 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? 그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 과정에 관해서 수행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수행평가를 통해서 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적다. 어떻게 하면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을까요? 수행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면?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 시간에 팝송 부르기 수행평가를 했거든요. 네. 원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가 뭐 3분의 시간을 주고 뭐 자기소개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전형적인 말하기를 했었는데 네. 그렇게 저희 생활에 밀접한 팝송 부르기 같은 걸 하니까 뭐 수능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어 수행평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저는 좀 궁금한 게 혹시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 가운데서 수행평가를 좀 내가 점수를 받았을 때 이건 좀 불공정했다 뭐 이런 경험한 학생들이 혹시 있을까요? 이준이 형 어때요? 조금 나는 속상했었다. 솔직히 뭐 이런 적 있었는지. 뭐 논술형 같은 거 봐도 네. 반에서 좀 그 등수 좀 한 3등? 이 네. 정도까지는 다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겠지만 다 만점 받는 것 같고 그 외 학생들은 조금 좀 더 낮게 받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아직 뭐 피해를 보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참 기분이 묘하긴 해요. 왜냐하면 지필평가 잘하는 애들이 수행평가도 잘 받거든요. 그러니까 지훈이 학생처럼 혹시 지필평가 점수 높은 애들일수록 잘 주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살만한데 우리 다희 학생은 혹시 그런 경험 없었어요? 저는 조별 활동할 때 이제 자고 있는 학생이나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학생들도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무임승차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한 학생들과 같은 조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점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혜 학생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조별 과제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조별 과제를 할 때 무임승차 문제가 항상 불거지거든요.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채점을 하게 하거든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. 그 조장이 각 학생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다 적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채점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그 학생들 간에 서로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으면 점수를 더 주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?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압력? 그런 것도 약간 나 열심히 안 했는데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이 나는 이거 10점 줘라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우리 어수영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? 뭐 찬성하는 쪽이지만 수행평가 실시를 찬성하는 쪽이지만 조원끼리 상호 점수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금 어긋난 뭐 결과가 나온 적도 있는 것 같다. 뭐 이런 경우.
충분히 그렇게 억울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학교도 이제 조별 과제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. 윤리도 그렇게 1학년 때 했었고 이제 1학기 때 음악 수행평가도 그렇게 했었고 해서 항상 보면은 조원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. 항상 항목으로 있는데 그것은 다 어차피 익명이기 때문에 익명이고 그러니까 선생님만 알고 제가 바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특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참여를 잘 안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원들이 좀 평가를 낮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었습니다. 그럼 조정훈 학생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해요? 그 불공평한 게 아무래도 지필평가는 O 아니면 X니까 딱 떨어지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. 뭐 이런 느낌. 네, 물론 그럴 것 같고요.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은 뭐 조마다 한 조에 잘하는 애가 많이 편중돼 있어서 그 조만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도 아까 그 기준 문제와 약간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.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에서 좀 더 멋진 세련된 산출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조가 산출물은 그 아까 말한 조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 노력은 그러니까 노력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평가 기준을 얼마나 더 멋진 산출물을 내느냐가 아닌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에 두면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 조별 같은 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개그맨 김구라 씨하고 워낙 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의 친구 또 동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출연료도 비쌀 것이다. 나도 굉장히 방송을 많이 하면서 바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. 굉장히 저렴한 출연료에 적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면서. 퀄리티만큼은 최고. 예, 이게 다 각자 다른 건데 조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 조에 대해서 한번 의견들을 듣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가 있거든요. 어떤 조언을 만나는가. 그래서 조를 선생님들이 짜주시는 수행평가식도 있고 직접 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 조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. 주인 학생 혹시 조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뭐 좋은 점이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? 보통 근데 형평성을 따져서 맨날 번호대로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그냥 섞거나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께서 아시잖아요. 학생들이 얼마나 자질이 어떤지 그 자질에 따라서 조금씩 알맞게 분배하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. 수영 학생은 어떻게 조 구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? 저도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화학과 관련돼서 조를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적이 다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화학 성적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조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일단 조장으로 설정을 해서 그 친구들로 하여금 자기와 잘 맞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을 조원으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조를 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학생이 있을까요? 학생이 직접 선별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? 그렇게 하다 보면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데 그러면 혹시 혼자 있는 친구들은 조를 짜지 못해서 좀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도 상처받고 선생님도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
어쨌든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. 네. 우리 옛날에 축구할 때 그랬잖아요. 둘이 대표로서 가위바위보, 나 얘! 해가지고, 나 호날두, 얘. 그래. 나 메시. 이렇게 하나씩 잘하는 애 끼고, 그 다음에 남으면 깍두기. 네. 그럼 또 이게 상처가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행평가 과정에서 되려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이런 거 현직 교사로서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어요. 제가 수행평가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 잘 기억해뒀다가 제가 현장에서 저 스스로 반성하면서 열심히 수행평가 진행하겠습니다. 이 수행평가, 사실 상당히 이 좋은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그 취지가 참 좋은 건데, 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리를 굳히고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조금 하다 보니까 나도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했던 기억이 있나요, 혹시?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행평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. 그래요? 네. 이 제도는 참 정말 좋은 거다. 뭐 그렇게 모든 수행평가가 다 너무 좋고 도움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 많고 뭐 그게 정말 필요 없는 아주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수행평가인가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조정훈 학생은요? 저는 그 한국사 시간에 그 쪽지 빈칸이 뚫려 있는 쪽지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보라 해서 그냥 시험이겠구나 했는데 선생님께서 책을 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배운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까지 수행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요? 그냥 그 대학교에서 흔히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잖아요. 네, 약간 그래서 뭐 공부를 평소에 못했으면은 열심히 찾아서라도 이렇게 빈칸을 채워봐라 이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평소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에게는 약간 네. 불만을 살 수 있던 수행평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반대로 고등학교 때 저 같은 학생은 너무 좋은 그 시간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이거 그냥도 쓰는 건데 뭘 이걸 다 펴서 이걸 또 보고 쓰나. 우리 이지훈 학생은요? 그냥 원래 취지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, 수행평가가. 근데 네. 항상 단순 암기나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해야겠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너무 그렇게 단순 암기나 시험 그냥 지필평가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보완하고 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도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게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다. 정대 학생은? 저도 이지훈 학생의 말처럼 그 단순 암기식의 수행평가는 국영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단순 암기식의 수행평가예요. 이거는 진짜 지필평가하고 진짜 다를 게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영어 과목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? 수행평가? 이쪽은 지금 뭐 아까 팝송을 외워서 뭐 부르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뭐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? 그냥 형식적인 거는. 영어 단어 암기하고 쓰는 거. 단어 외웠어. 네. 그 단어 받아쓰기네? 네. 그러니까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네. 단순 암기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가 아니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. 이미 지필에서 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네. 그렇다면 좀 기억에 남는 수행평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방학 남는 시간을 써서 직접 그 의미 있는 역사적 장소를 다녀와서 자기 나오게 인증샷을 찍고 그 느낀 점이나 감상문 이런 것을 쓰는 게 있었는데 원래 한국사 이런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작년에 했던 그 경험으로는 그게 되게 느낀 점도 많고 배운 점도 많고 반성할 점도 있었던 좋은 수행평가였던 것 같습니다. 어떤 점을 느꼈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 그런 데 갔다 왔는데 원래도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 윤동주 시인이 얼마나
그 시를 쓰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막 그냥 역사적인 것도 알 수 있었고 스스로 그냥 반성할 수 있었던 점이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그래요. 생각하고 느끼니까 이 도움이 됐다라는. 이런 게 진짜인데. 맞아요. 정다혜 양 기억 남는 거. 저는 체육 시간에 했던 남북한 축구 중계 수행 평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. 오. 이게 축구 중계를 보고 축구 경기를 보고 뭐 예를 들면 남한이 캐스터, 북한이 해설자 해가지고 중계를 하는 식의 직접 캐스터가 돼서 네, 그걸 촬영을 하는 건가요?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채점을 하시는 건가요? 그 자리에서 네, 그러면 채점 기준은 뭐 축구 용어를 얼마큼 아는지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하는지 그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잡으셨나요? 네. 어떤 식으로 기억나는 해설 있으세요? 그냥 북한과 남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저 지금 굉장한 영감을 얻었는데 저 수행평가 아이템을 하나 생각났는데 제가 사회 과목이잖아요. 그래서 그 뉴스를 하나 틀어주고 전문가 패널 초대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그 시사평론처럼 해서 채점하는 것처럼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수영 학생은 기억에 남는 수행평가 있어요? 저는 기억에 남는 수행평가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기술과정 시간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콩나물 키우기라는 오. 수행평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을 잘 키우지도 않고 네. 그래도 고등학교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걸 체험할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신선한 경험이었고 접할 수 있어서 신선한 경험이었고 집에서 직접 콩나물을 키운 거예요? 학교에서 학교에서요? 그래서 왜냐하면 콩나물 씨를 받아서 직접 재배 장치를 뭐 재배 장치라고 해봐야 뭐 우유곽에다가 네. 이제 우유곽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다 송곳을 뚫는 건데 네네네. 그걸 만들고 이제 씨를 넣고 이제 콩나물이 빛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먼저 빛이 없는 곳에 네. 자리를 선점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그런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란 콩나물을 보고서 좀 뿌듯함을 느꼈고 실제로 그걸 먹었습니다. 맛은 어땠어요? 맛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야, 그러니까 이게 저희 초등학교 때 한 거거든요. 해가 탐구 생활에 그 다 비커에 응달 양달 해놓고 빛이 안 들어가면 더 뿔이 나오고 그걸 어수영 학생이 고2인데 지금 모의고사 수학 하나 틀렸대요. 이 학생이 지금 너무 콩나물 키우는 게 재밌었어요. 수행해서 막.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또 이 지필 위주로 많이 치우쳐 있었는지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기쁜 일인데 어때요, 학생은?